안녕하세요. 이제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초보 유튜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HLB 생명과학 공매도 포지션 분석 2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6월 말 그리고 9월 말 공매도 잔고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6월 27일 리보세라니 1차 OS 목표치 미달 발표 후에 쇼커버링이 발생을 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이 지난 바로 7월 1일부터 공매도 잔고는 계속해서 상승해서 9월 말까지 200억, 260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약 150억 정도가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 말 한 달간의 공매도 잔고 변화를 보겠습니다. 9월 말 25일, 26일, 27일 이때는 공매도 잔고가 260억 가량 되는데요. 10월 23일은 1152억으로 공매도는 한 달 동안 900억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HLB 생명과학 일봉 차트인데요. 차트는 9월 2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주가는 상승하는데 공매도는 줄어야 하는데 공매도 잔고 역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왜 무엇이냐면 10월 말부터 9월 말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호재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9월 30일에 상한가가 발생했는데 이때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9월 30일은 상한가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며칠 뒤인 10월 4일 리보세라닙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베스트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급등 소식으로 또 주가는 상승을 하락을 반복을 했지만 이 10월 4일 주가가 상승했을 때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쪽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6일에 HLB 생명과학 엘리바 HLB 삼각합병 동의안, 동의안건이 결의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또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 리보세라니 미 FDA 사전 미팅 일정에 관련된 인터뷰가 미국 현지 시간 24일에 있을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일은 과도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 정지가 됐었는데요. 하루 동안 그때 진양곤 회장님의 발언이 다음날 23일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상한가를 이끌었는데 22일날 진양곤 회장님은 내년에 리보세라니 이 시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5년 동안 5개의 신약이 개발될 거라는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과 목요일이 24일이었는데 이때 사전 미팅 이제 소재가 노출이 되면서 이제 주가의 하이라이트 구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25일 날,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는 우리나라 25일이 24일이기 때문에 그때 미팅 결과를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HLB에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생각보다 과도한 하락은 나오지 않고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의 공매도 잔고 변화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근데 계속되는 호재하고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임상 결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이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매도를 했고 호재가 나올 때마다 그때가 고점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그래서 호재가 나올 때마다 공매도를 더 강하게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연이은 주가가 상승되면서 이게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면서 물타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 손해를 갖다가 낮췄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5일부터 이제 사전 미팅 결과가 도달하기 전인 10,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가 움직임은 일단 사전 미팅 재료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사전 미팅의 결과는 일단 한 달 동안 한 달 뒤에 오기 때문에 에, 가격 조정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를 최대한 낮춰서 손실을 만회하려는 포지션과 그러니까 기존 공매도 세력들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공매도를 쳤던 기존 공매도들은 그럴 것 같고요. 또 새로 입성한 공매도 세력은 그 사전 미팅 결과가 도착하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전 미팅 결과 도착 기한이 임박함에 따른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쇼커버를 해서 수익을 챙길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견해는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신약 허가의 확률이 높아 보여요. 좀 이런저런 기사나 아니면 지난고 회장님의 발언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신약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이 신약 허가가 망쳐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신약 허가를 100% 장담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그룹의 신약 기대감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에 힘입어 지금 자리에서 많은 지금 형성된 주가 자리에서 많이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겠지만 만약에 신약 허가가 성공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주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 세력도 계속해서 하방을 예측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공매도 포지션을 분석해 본 저의 결론은 많은 공매도 세력들도 리보세라님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서 신약이 허가가 난다면 이번 HLB 그룹주에 대한 공매도 공격은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저 역시 전업 게임 투자자로서 이번만큼은 개미의 성공을 꼭 보고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제가 뭐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개인적 의견을 약간 더한 것이므로 시청자분들의 매수와 매도에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유도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HLB 생명과학 공매도 포지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